보자. 603번입니다. 603번. 보자. x가 1이 아닌, 즉 분모가 0이 안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그때 a1부터 a9까지의 합을 구해보세요. 자, 이건 수학상이 아니라 난이도가 상인데, 요거 참고로 작년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야. 심석보 기출문제야. 너희들 풀렸었던 문제야. 너희들 작년 심석보 기출문제에서 어디서 나왔냐면 내가 알기로 항등식에서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풀렸던 문제거든. 작년이 아니라 1학기 때.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라는 얘기다 보니까 뭐 해야 돼? 당연히 뭐 해야 되지? 항등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지. 그래서 일단 양변에 분수식 꼴이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뭐 해버릴 거야? x-1의 전체 10승을 양변에다가 곱해버릴게요. 그럼 일단 좌변은 뭐가 됐어? x의 9승 더하기 1. 자, 그리고 맞아. 미리 얘기하지만 이게 첫 수업을 할 때는 내가 세팅을 해놓는데 항상 첫 방송을 키면은 이게 세팅이 한번 살짝 흐트러질 때가 있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봤을 때 만약에 뭐 초점이 안 맞다거나 화면이 너무 밝다거나 소리가 좀 안 들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나한테 얘기해줘야 돼. 첫 수업이라서 너희가 항상 이제 화목은 첫 수업이잖아. 뭐 앞에 수원 때도 마찬가지지만 첫 수업을 할 때 한 번씩 틀어져가지고 너희들이 얘기해줘야 됩니다. 너희들도 모니터링 잘 해서 얘기해주세요. 아무튼 x-1에 10승을 곱했어. 그럼 얘는 분모에 1승이 있었으니까 x-1에 9승을 곱해줍니다. 그럼 두 번째로 a2에다가는요 x-1에 8승을 곱해주죠. 그 다음에 a3에다가는요 x-1에 7승이 곱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쭉 곱해버릴 거야. 마지막에 앞에 거 하나 쓸게. x-1의 8승분의 a8. 그러면 10승을 곱했으니까 분모에 8승이 있었으면 뭐가 곱해지겠죠? 제곱이 곱해질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a9에다가 x-1의 1승이 곱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녀석을 한번 보자. 요 녀석을 바라볼 거야. 내가 구하고 싶은 녀석 어디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죠? 모든 개수들을 전부 다 뭐 해주세요? 더해버리세요. 그러면은 얘도 전부 다 1이 나오도록 하는 x값 하나 넣으면 되겠네. 그게 뭐야? 바로 2다. 그치? 오케이. 만약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또 반복을 하고 있는 형태라면 얘기를 한 게 아니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하고 있는 경우라면 x에 0을 넣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모두 다 플러스 1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x에 뭘 넣어주세요? 2를 넣어줄게요.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죠? 2의 9승 더하기 1. 그게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a1부터 a9까지의 합입니다. 맞나요? 따라서 답을 내보자. 2의 9승 얼마? 512. 그래서 513.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너희들이 이제 심석고 기출문제 풀었을 때는 좀 더 어려웠던 문제로 기억을 해. 이걸 전개를 해가지고 막 찾아가는 그런 형태였거든. 자, 일단 613번으로 갈게요. 오케이. 자, 613번.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을 a1은 4분의 1이라고 했고 A2는 또 어떻게 저렇게 A3는 어떻게 하면서 계속 뭔가 똑같은 형태가 있고 계속해서 번분수꼴로 뭐 분수 안에 또 넣고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그치? 그러면 그런 반복하는 작업을 몇 번? 2018번, 2019번 해보래. 혹시 너희들 올해 교재라서 2019, 2020으로 바뀌어있냐? 그건 아니지. 이거 작년 거라서. 아무튼 2018, 2019를 구해보세요. 물론 뭐 하게 되겠다? 넣다 보면 반복하게 될 거다. 그치? 자, 값을 한번 계산해보자. 얘는 뭐예요? 4분의 3분의 1, 3분의 4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한 번 더 얘가 지금 저거잖아. 3분의 4잖아. 그럼 1에서 3분의 4를 빼봐. 얼마 나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뒤집어 버리면 역수로 만들어 버리면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A4도 한번 구해보자. 그럼 어떻게 됐겠어? A-의 마이너스 3의 분의 1. 아, 넣고 보니까 또 다시 한번 4분의 1이 나오네. 아, 그러니까 세 개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라는, 뭐, 어떻게 보면은 복소수 I에서 나오던 성질이랑 유사하다, 그치? 그래서 2018번 반복을 하다 보면 이 2018이라는 녀석은 3으로 나눠주면 얼마예요? 3, 6은 18, 3, 7, 21, 3, 2, 6, 나머지는 2. 그러면 얘는 뭐 누구랑 같아지겠네? A2랑 같아지겠네. 얼마예요? 3분의 4.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2019번째 거는 나머지가 얼마겠어? 나머지가 당연히 나누 3, 나누어 떨어지겠다, 그치? 누구랑 똑같겠네? A3랑 똑같겠네.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 둘이 곱해주세요니까 답은 뭐야?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알았죠? 뭔가 반복 작업을 물어보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반복성, 규칙성을 찾아줘야지. 어떻게? 하나 계산하다 보면 3개에서 4개마다, 3개마다 또는 4개마다 반복될 거야. 이게 최대 내가 풀어봤던 문제들 중에서는 8번째 만에 반복성이 보이는 문제들도 있었어. 일단 한번 막 6개, 8개 정도까지는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넘어가는 건 나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풀어봤거든. 웬만하면 6번째에서 아무리 길어져봤자 끊어지고 정말 좀 심했을 때가 8개까지 했을 때 반복성이 보이는 문제들도 있기는 했었어요. 그 다음에 615번 가보자. 요거는 건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지난번에 내가 풀어줬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내가 지난번에 풀어줬던 거 뭐랑 비교를 해보냐면, 요 녀석 한번 비교해봐. 제일 처음에 뭐 하라 그랬어? 11분의 30이라는 놈은 2점 몇이거든. 그래서 2로 먼저 나눈 다음에 남은 것들만 역수로 뒤집을 준비하자. 이거였어. 2는 11분의 22. 그럼 11분의 22에다가 뭘 더해야겠니? 11분의 8. 11분의 8을 분의 1. 역수로 만드세요니까 여기에는 들어간 게 일단 8분의 11일 거야. 그럼 8분의 11은 뭐야? 대략 1점 몇이다, 그치? 그러면 1 더하기 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 더하기 하면서 B가 나오고 A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다음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너가 질문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19분의 43이라는 것도 일단 뭐 해봐? 대략 정수값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봐. 19분의 38이 얼마야? 2다, 그치? 맞지? 2다, 그치? 그럼 쟤는 2점 몇이라는 거네. 그러면 19분의 43이라는 녀석은 일단 2에다가 더하기 꼴로 만들어서 원래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19분의 38을 빼면 얼마냐? 19분의 5. 19분의 5가 들어가야 되는데 분의 1꼴, 역수꼴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5분의 19가 들어가게 될 거거든. 그럼 5분의 19도 역시 정수 더하기 꼴로 만들어봐. 얼마예요? 3 더하기 5분의 4다, 그치? 그럼 3 더하기에 5분의 4. 근데 또 역수를 만들래. 여기는 4분의 5. 그럼 4분의 5는 1 더하기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변형하고 나면 A, B, C, D가 순서대로 다 나왔어요. 자연수. 됐니? 그래서 뭐 해줍시다. 얘는 A, B, C, D 곱합시다네. 2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4예요. 얼마야? 6, 4, 24. 내 나이가 답이 나오는 거죠. 이해됐죠? 완전 이해 잘 됐지? 자, 잠깐만. 요거 좀 끄자. 쉬는 시간이랑 수업 시작 정. 요거는 끄고 해야지, 계속. 자, 계속 갑니다. 몇 번이죠? 621번. 0이 아닌 세실수 A와 B와 C에 대하여 뭔가를 성립하도록 할 때 그때 A, B, C분의 블라블라 블라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일단 어떻게 계산해 봐야 될까? 뭔가 곱셈 공식이 떠오르지 않는가, 자네들? 곱셈 공식. 자, 좌변은 일단 그대로 낸 거 봐.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1 더하기 C제곱분의 1 해서 우변을 이거를 하나의 뭐 더하기 뭐의 전체 제곱꼴의 공식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첫 번째 녀석 제곱, 두 번째 녀석 제곱, 세 번째 녀석 제곱, 그리고 플러스 2에 둘이 곱한 거, 2에 둘이 곱한 거, 2에 둘이 곱한 거,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지 않았나? 그러면 얘가 뭐가 돼버리네? 이거랑 이것만 봐도 이미 똑같은데 진짜 똑같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걸 붙여도 똑같대. 얘가 뭐라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다, 그치? 그럼 다시 한번 써보자. AB분의 1 더하기 BC분의
1 더하기 CA분의 1이 얼마예요? 0이에요. 통분해볼까? ABC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거 통분할 때 ABC로 하면은 얘는 A 곱하면 여기가 A. 얘가 A 만들고 얘가 B 만들고 얘가 C 만들겠지. 그게 0이야. 그럼 뭐야? 분자에는 누가 0이겠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된다라는 얘기겠네. 그럼 이걸 가지고 뭘 찾으러 가보자.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을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 하면 공식 딱 하나 나오잖아. 우리 그 수학 상에서 곱셈공식 배웠을 때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 공식 딱 하나 있었어요. 뭐였죠? 뭐였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3승? 아니지.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얘가 뭐였지?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의 마이너스 3ABC였다. 그죠? 이거 꼭 기억해야 돼.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이 나왔는데 얘를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고3 때까지 이건 계속 나와야 되고 얘가 0이잖아. 그럼 곱했으니까 좌변 자체가 0이 돼버리네. 아,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다?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은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3ABC가 넘어가서 플러스 3ABC랑 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자체가 어떻게 됐어? ABC분의 분자가 뭐가 됐어요? 3ABC가 됐다. 그렇지? 그럼 뭐야? 약분하면은 답 나오네. 얼마? 3. 이거예요. 아셨죠? 21번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23번 갑시다. 바로 넘어가도 되나? 넘어가도 돼? 자, 23번 갑니다. 요거 설명하려면 내가 진짜 이거 평내에서도 또 이거 질문했거든? 애들이.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야, 이거는 고3 때까지 계속 질문할 것 같아. 얼마 전에 고3들도 이거를 베이스로 하는 모의고사 문제를 또 질문을 하더라. 왜? 또 농도 공식이 또 가물가물해졌대. 다시 한번 좀 얘기해달라. 농도 못 구하겠어요, 선생. 뭐 이러면서. 귀납법. 뭐 거기서. 와, 나 진짜 환장할 것 같아요. 진짜 상식으로 잘 알아놔, 얘들아. 너희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애들도 문제야. 문제라는 게 아니라 나머지 애들도 다들 질문하는 거야. 어렵다는 얘기지. 그래서 공식을 쉽게 가르쳐 줬잖아요. 누구를 가르쳐 줬었죠? 결국 농도라는 놈의 이름 자체를 잘 생각을 해봐. 너희들 이름도 하나하나가 뜻이 있잖아. 내 이름의 뜻이 뭔지 아니? 이정이. 도울 이자에 바를 정자를 써서 도우면서 바르게 살래. 그럼 내가 지금 너희들을 도와주면서 바르게 똑바르게 살고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름을 잘 봐. 농도, 농한 정도, 지난 정도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농도는 근데 항상 어떻게 표현을 하거든? 백분율. 그럼 백분율은 뭔데? 그 정도라는 건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백분율이 뭐야? 100분에 대한 비율이라고 해서 70%라는 것은 100 중에서 70만큼 들어있습니다, 현재. 그걸 그냥 위에 것만 불러주는 게 백분율 %거든. 맞죠? 그래서 농한 정도라는 그 농도는 백분율로 나옵니다. 그럼 원래 분모에 100이 있다면 이게 바로 뭐란 얘기야? 비율이란 얘기고, 그 비율이란 얘기가 전체 소금 물에다가 소금이 바로 진하게 하는 거잖아. 물은 연하게 하는 거고. 요 비율과 요 비율이 일치합니다라는 게 기본 공식이에요. 간지러워.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구하자? 양변에 100을 곱해버리면 농도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양변에 소금 플러스 물의 양을 곱해버리면 그러면 뭘 구하는 공식이 돼버리는 거다?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문제는 뭘 하래? C%에 있는 걸 새로 만들래? 아니, 결국 너희들이 마지막에 만들어야 되는 건 있잖아. 만들어야 되는 거는 섞어서 만든 원액의 비율, 농도를 만들러 가야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C라는 농도는 이라고 시작해도 되고 100분의 C라는 비율은 해도 되고,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농도 공식을 쓰니까 C는 이라고 할게. 자, C라는 것은 뭐야? 섞어서 새롭게 만든 오렌지 주스의 농한 정도, 진한 정도거든. 그러면 새롭게 만든, 섞어서 만든 오렌지 주스의 전체 총량분의 원액의 양 곱하기 100, 그게 바로 농도가 될 거 아니겠니? 그럼 얼만큼씩 섞었는지를 잘 한번 봐봐.
자, 오렌지 주스 제조 공장에서 원액 A%가 포함되어 있는 농도 어쩌고저쩌고 아니 왜래 말이 안 나와. 오렌지 원액이 A%만큼 포함되어 있는 오렌지 주스 100g 100리터와 그 다음 오렌지 원액 B%가 포함되어 있는 오렌지 주스 X리터를 섞어서 라고 했잖아. 그럼 전체 총량이 뭐가 됐겠네? 100 더하기 X만큼 섞어놨겠네. 그럼 그 위에 원액은 얼마만큼씩 들어가 있겠어? 요 주스에서도 원액이 이만큼 들어왔을 거고 요 주스에서도 원액이 이만큼 왔을 거야. 그들을 섞어 놓으면 갑자기 화학 반응이 일으켜져서 원액이 사라지거나 증발하거나 갑자기 뻥튀기 되거나 하니? 그건 아니잖아. 원액은 들어오는 양만큼 그대로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원액의 양을 구하러 가자. 뭐 소금의 양을 구하러 가자랑 같은 말 아니야. 100분의 하면서 농도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이랑 똑같이 쓰면 되지. 100분의 농도 A%에서는 100리터를 섞었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쓴 이만큼의 원액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100분의 몇 %짜리 B%만큼 들어가 있는 것은 X리터를 섞었으니까 이만큼의 원액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야. 그럼 지금 여기까지 내가 뭘 쓴 거야? 전체 주스의 양분의 원액의 양을 쓴 거니까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되겠네? 곱하기 100만 해주면 바로 농도가 만들어지겠네. 이걸 일단 식을 세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정리를 할 때 X는의 형태로 정리를 해주세요 라는 얘기잖아.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100은 어떻게 처리하자? 여기에 분배를 하자. 분자에다가 분배. 오케이? 그래서 분모에 있는 100을 날려버렸어요.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C라는 것은 100 더하기 X분의 100A 더하기 BX. 자, 그러면 X는의 형태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X가 두 군데로 흩어져 있어. 흩어져 있는 X들을 모으기 위해서 일단 분모에 있는 거 저쪽으로 보내자. 양면에 100 더하기 X를 곱해봤어요. 그러면 100C 더하기 CX는 100A 더하기 BX입니다. 그럼 뭐 해줄게요? CX 넘어가고 100A 넘어가보자. 그러면 좌변은 100으로 묶어주면은 100으로 묶어주면은 C-A, 우변은 X로 묶어주면은 B-C. 그걸 뭐 해주세요? X만 남기기 위해서 B-C로 양변을 나눠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뭐가 됩니다? B-C분의 100 곱하기 C-A. 이게 답이 될 겁니다. 624번 답 몇 번이야? 몇 번에 있냐? 4번에 있네요. 됐죠?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어때요? 쉽죠? 요거를 잘 기억해두자라고 앞에서 우리 부등식인가 방정식인가 할 때 했었잖아. 요거 상식적으로 기억해놔. 결국 둘 다 비율입니다. 진한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알았죠? 비율을 그대로 똑같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근데 거기서 소금의 양을 구할지 농도를 구할지에 따라 식을 살짝 변형하는 방법만 다른 거예요. 자, 요거 정리 잘 해주세요. 시간은 대략 한 10초 정도 드리고 24번으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너희들도 질문이구나. 평내도 질문이더니. 결국 물어보는 거 보면 똑같다. 뭐 평내도 없어. 내가 가르치는 애들만 똑같겠어? 다른 모든 학원들, 모든 고1들 다 똑같을 거야, 질문이. 학교에 가봐. 애들도 다 똑같을 거야. 그걸 이제 너희들이 얼마만큼 이야기 쉽게 가르쳐 주느냐, 너희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외워주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실력이 갈라지는 거지. 성적이 갈라지는 거지, 결국. 나는 뭐 우리 반에도 뭐 필기 수학 잘하고 하는데 뭐 필기도 공감할지는 모르겠는데 고등 수학은 진짜 수학적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것들 전혀 필요가 없어요, 사실. 물론 처음에 빨리 받아들여서 바로 본인 걸로 만들어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거 정도는 돼. 수학 잘하는 애들, 수학적 머리가 빠른 애들은 그게 잘 되기는 해, 처음에. 너희들이 기하라는 과목도 그런데 공간지각 능력이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막 한단 말이야, 애들이. 실제로 고등수학에서 나오는 기하라는 과목은 있잖아. 공간지각 능력 좋으면 좋아. 솔직히 나는 딱 수학이라는 과목에 특화되어 있는 게
공간 지각 능력, 계산 능력, 이해 능력 막 이런 것들이 좀 빨랐어. 근데 언어 능력 이런 거 되게 떨어졌었거든. 내 총 6개의 분야로 막 내 능력 평가 막 이런 거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막 카트라이더 차 이제 능력치 수치 나오듯이 내 수치가 여기 육각형으로 그려져서 나와.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한 3, 4개, 서너 개. 뭐뭐뭐가 되게 뛰어났냐면 100점 만점인지 90점 만점인지 200점 만점인지 몇 점 만점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기에 계산 능력, 여기에 공간 지각 능력, 여기에 이해는 추론 능력이다. 추론. 이해가 아니라 추론 능력. 뭐 이런 게 있었어. 여기는 거의 90점, 100점 만점이었는데 여기 만약에 언어 영역 있었다 치자. 10점, 20점. 와.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 엄마 이거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갑자기 얘기를 왜 했지? 내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기하라는 과목도 공간 지각 능력이 좋으면 물론 접근은 쉽습니다. 접근만. 그냥 딱 거기서 끝. 더 이상 얘는 그런 공간 지각 능력 좋은 애들은 다 갖추나? 아니거든. 그럼 공간 지각 능력이 안 좋은 애들은 기하를 다 틀려? 그것도 아니거든. 진짜 와 너는 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 있잖아. 막 IQ 테스트에서 나오는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다음 중 이 도형을 이쪽에서 본 모양으로 가능하지 못한 것은 막 이런 것들 막 이런 거 붙어 있고 그런 거를 아예 이해를 못해 걔네들은. 그런 애들이 있었어. 그냥 나는 진짜 난감해서 나도 강사 초반에 와 이걸 어떻게 가르치지 했는데 계속 걔도 열심히 하더니 결국에는 기하 만점 가까이 올라오더라고. 수학도 마찬가지야. 그치 필기야. 처음에 이게 수학 잘하는 애들 보면 이해는 당연히 빨라. 거기에 도움은 돼. 근데 거기서 진짜 딱 끝이야. 그 이후에는 누구나 다 노력 싸움이야. 노력 싸움. 나머지도 마찬가지. 열심히 하란 얘기예요. 알았죠? 갑자기 얘기를 왜 했지? 극한의 이과. 나는 진짜 극한이라기보다 좀 극단적으로 그냥 너무나도 대놓고 이과 이거였어. 와 수학 성적 학교 성적도 보면은 수학 과학만 그냥 전교 등급 막 들어가 있고 맨날 들어가 있고 국어 막 100등 200등. 시대를 잘 타고 났었지 다행히도. 그때는 수학만 잘해도 대학을 가기 쉽던 시절이니까 쉽다기보단 좀 많이 심하게 잘해야 되는데 이과 특화생이었지 거의. 지금 우리 학원에 평내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 고3인데 수학은 했다고 하면 무조건 전교 1, 2, 3등. 아무리 갈아엎어도 막 5등 안에 10등 안에 들어가 있어. 항상 1등은 나와. 국어 4등급. 어떤 애는 영어 4등급. 와. 요즘은 근데 그러면 대학 잘 가기가 힘들거든. 우리 때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는데 그래도 길이 있었는데 요즘 길이 거의 없잖아. 너무 우울해. 그럼 국영수 다 잘해. 국영수 다 잘한 애들 나중에 커서 뭐 돼? 공무원. 아이 참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내라. 가자. 624번. A회사의 휴대폰 단말기의 가격은 요새 휴대폰 겁나 비싸더만. 아까 얘기했나? 나 오늘 갤럭시 탭 S7 결국 플러스를 샀다. 삼성의 노예가 되었어요 이제. 핸드폰 다 삼성에. 휴대폰 단말기의 가격을 P% 인상했습니다. 그럼 인상하기 전에 현재는 얼마였는데? 몰라? A. 그리고 퍼센트로 인상. 이거는 사실 중3 때 많이 하지. 중3 때. 나도 중3 시험을 내신 대비를 딱 2번, 3번 해봐서 그때 나왔던 건 아는데 그때 애들이 막 이거 질문했었거든. 중간고사였나?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인가 2학기 기말고사인가? 아무튼 P% 인상을 하면은 항상 어떻게 해줘? 1 더하기 100분의 P. 만약에 할인을 하면 1 마이너스 100분의 P. 100분율로 인하는 항상 이겁니다. 그죠?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뭐 했대? 또 인상했대. 아이, 비싸네. 또 인상했대.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 물어보는 거. 처음 가격에 몇 퍼센트를 인상한 거가 똑같다? 1 더하기 100분의 x랑 똑같다. 그때 x를 pq에 대해서 나타내보자. 이거 식 정리하라는 얘기 아니야. 뭐 하자? a. 그럼 이제 뭐만 남기면 돼? x만 남기면 돼. 1 넘어갈 거고 100도 넘어갈 거야. 일단 양변 정리하고 가자. 전개 1. 100분의 1로 묶어주면 p 더하기 q. 그 다음에 더하기
만분의 PQ 는 뭐예요? 일단은 아직까지 우변은 가만 내버려 두자. 1 더하기 100분의 X 1 사라집니다. 양변을 몇 배? X만 남기기 위해서 100배. 그러면 X는 결국 뭐가 되네? P 더하기 Q 100분의 PQ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따라서 끝! 이게 바로 X겠네. 자, 답은 몇 번? 5번이 있네요. 됐죠? 흑우? 왜 흑우야? 요즘은 그냥 뭐 비싼 거 사면은 무조건 흑우, 호구 뭐 이러고 있네. 그럼 호구가 되고 흑우가 되는 건 있잖아. 그거지. 사실 이걸 살 능력이 없거나 좀 딸리는데 힘든데 정말 힘든 상황인데 근데 막 낚여가지고 사는 그게 흑우고 호구지. 필요도 없는데 굳이 낚여가지고 좋다는 말에 그런 게 흑우고 호구지. 나는 약간 그런 거지. 취미생활? 636번 갑니다. 언제부턴가 이게 단어가 참 이상한 뜻으로 바뀌고 있어. 언제부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몇몇 단어들이 그런 게 있었거든. 되게 원래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었는데, 요즘은 또 부정적인 단어로 애들이 써. 그럼 왜 그럴까? 몰라서 그런 걸까? 자, 아무튼 갑시다. 1학년과 2학년으로 구성된 어느 고등학교 방송반에서 1학년의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는 1대 2고요. 2학년의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는 1대 5고요. 방송반 전체의 남학생, 여학생 수의 비는 4대 11이래요. 이 고등학교 방송반의 전체 학생 수에 대한 1학년 학생 수의 비율을 구하죠. 뭐 하면 되겠어? 표 그리면 제일 쉽지 않을까? 1학년, 2학년으로 구성된 어느 학교 방송반이야. 1학년이 있어. 2학년이 있고 남학생이 있어. 여학생이 있어. 1학년들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가 1대 2래요. 1, 2 하면 좀 그러니까 K, 2K 해놓을까? 그 다음에 2학년들은 2학년들대로 따로 남학생, 여학생 수를 봐봐. 1대 5래. L 대 5L이래. 그리고 나서 방송반 전체의 남학생, 여학생 수의 비. 얘가 K 더하기 L이고 얘가 2K 더하기 5L이잖아. 그놈들의 비 K 더하기 L 대 2K 더하기 5L 그게 뭐예요? 4대 11이에요. 이걸 이제 식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가운데 거 두 개 먼저 곱할게. 8K 더하기 20L은 11K 더하기 11L입니다. 그럼 여기서 8K 넘어가면 3K고 11L 넘어오면 9L입니다. 3L이 K네. 그렇지? 됐죠? K라는 것은 L의 3배. 그거래. 자, 더 해보자. 1학년 전체 3K명 2학년 전체 6L명 그럼 전체 학생 수는 뭐야? 3K 더하기 6L입니다. 그때 1학년 학생 수는 얼마? 3K입니다. 비율을 찾아보세요. 뭐예요? 3K 더하기 6L에 대한 1학년 수의 비. 근데 여기에서 뭐 해줘야 돼? 3L 대신에 K를 넣자. 그럼 6L은 2K가 되는 거다, 그치? 5K분의 3K. 뭐예요? 5분의 3입니다. 답은 5분의 3. 636번. 5분의 3이 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748번으로 가보자. 무리함수입니다. 노트 20 샀지. 노트 20은 노트 20이고 결탭은 결탭인데 왜? 용도가 다르잖아, 얘들아. 뭐야? 농도가 다르잖아. 그치? 자, 아무튼 갑시다.
48번. 핸드폰 서너 개. Z 플립은 팔았고, 노트 9는 게임용으로 계속 쓰고 있고, 아이폰도 집에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계지 다, 걔네들은. 그래서 실제로 내가 쓰는 거는 노트, 그리고 겔탭. 아이패드는 팔았고, 아이패드도 살 때 당시 150인가 140인가 한 2년 전에 산 건데, 처음에 나오자마자 샀던 건데, 그래도 한 120인가 얼마 전에 팔았거든? 잘 판 것 같아. 아이패드가 가격 방어가 잘 되더만, 프로로 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그 정도면, 괜찮았던 것 같아. 물론 애플 펜슬도 같이 보낸 거니까, 실제 내가 구매했던 거는 한 160, 70 정도 됐겠다. 20만원쯤 했던 것 같은데, 애플 펜슬 2. 50 정도 다운됐네. 자, 아무튼 갑시다. 이 녀석의 값을 구해주세요. 야, 그러면 제일 단순하게 하면 뭐야? 대입하는 게 사실은 제일 단순하지. x 느는 형태를 찾아야지. 양글 뭐 해봐? 제곱해봐. x가 뭐야? 2대 2를 대입하면 돼요. 빵, 빵, 빵. 그러면 이제 x에 2를 대입은 했으니까 이제 뭐 하자? 하나하나 값은 한번 찾아가 보자. 그때 괜히 유리화하고 통분하고 하지 말고, 유리화가 필요하면 마지막에만 하고 통분도 하지 말고, 그래서 너 번분수 계산하자. 번분수 계산하려면 분모 문제에 뭐 하라 그랬어? 요놈 분모 곱하라 그랬지. 문제에도 똑같이 루트 2-1 분모 곱하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친 부분만 보면 어떻게 돼? 요거 여기도 분배하고 여기도 분배합니다. 그러면 2 루트 2 마이너스 1 됩니다. 분의 1. 루트 2 그대로 있고 분의 1 그대로 있고 여기까지다. 그치? 맞나? 아닌데 뭘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 요거 여기다 분배해주면 왜 계산이 안 되냐? 아니 다시 요걸 여기다 분배해주면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분의 분의 1이 아니라 루트 2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루트 2 분의 1 여기. 자, 그러면 요 녀석 계산 정도는 해야지. 근데 계산해봐봐. 이거 뭐야? 1 마이너스 루트 2 아니냐? 그럼 이거랑 이거랑 뭐야? 부호 반대네. 마이너스 1. 플러스로 바꾸면 되겠네. 마지막 정리. 루트 2 플러스 1입니다. 이제 마지막 뭐 해줘? 유리화 해줘봐. 그러면 유리화 가정은 생략할게요.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되나요? 그렇게 푸는 거예요. 748번. 오케이, 루트 2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지막 754번. 여기까지가 숙제였던 것 같은데. 갈까요? 됐죠? 자,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이거 좀 잠깐 시간 줄까? 유리식 이거는 너희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계산, 아직 번분수 계산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 잠깐 드릴게. 필기할 거 필기하세요. 뿅뿅뿅 54번. x값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블라블라 구해보세요. 이거 지난번에도 했던 얘기. 자, 뭐야? x가 루트 5 마이너스 2. 루트 5만 있어도 솔직히 좀 짜증나. 루트라서.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계산이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 뭐 불가능한 계산이 어딨어. 근데 너무 쓸데없이 길어지거든. 그래서 이때 뭐 하라 그래서 왜 그냥 대입하기 복잡해지니? 라고 생각을 하면 x 안에 루트가 있으니까요. 그럼 루트부터 없애고 가자. 그럼 뭐야? x 플러스 2가 루트 5니까 제곱해버리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얼마예요? 5고요.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이 얼마예요? 0이에요. 그 0이 되는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저 녀석의 값을 찾아야지. 어떻게? 차수 높은 것부터 하나하나 정리 좀 해보자. 자, x의 4승 이런 방법도 있어. 저 분자에 있는 저 녀석을 얘로 나눠버리는 방법이 있어. 우리가 수학 3에서는 사실 그렇게 풀었었어. 지금 요거는 이것도 센이라서 똑같은 방식으로 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누어 가지고 그럼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이 있잖아. 몫이 나올 거야. 뭔지는 몰라. 일단 구해봐야지. 직접 나눗셈 한 거니까. 그럼 나머지가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5. 그럼 여기서 뭐 해줘봐?
그럼 얘가 0이니까 아 얘들 싸그리 사라지면 결국 분자에 있는 저 녀석은 얘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야. 알았죠? 근데 나중에 더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했을 때도 그때도 기억이 나려면 이걸 기억하면 사실은 제일 좋지. 원래 풀이 하던 거니까.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날 때를 대비해서 나는 좀 다르게 갈게요. 결국 원리는 똑같아. 뭐 해주냐면 x 4승이라는 이 차수 높은 항부터 0이 되도록 하는 녀석의 배수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나는 이걸 더 많이 써요. 그럼 x제곱 100이겠지 뭐. 그러면 1창, 아니 뭐래 3창 계속 맞아? 안 맞아. 얘가 3이었는데 지금 4가 됐어. 그러면 1을 다시 빼줘야겠다, 그렇지? 그럼 그때 너 뭐 해줘? x제곱 더하기 4x-1이라는 녀석의 x배 x 3승을 만들어서 빼줘.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3차항은 맞아 떨어졌으니까 됐고 2차항으로 가보자. 여기 아니 이건 3차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5x제곱. 그럼 x제곱 하나가 더 뭐 몇 개가 계속 얼마짜리가 필요해?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 더 필요하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3배 해서 다시 또 더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1창이 안 맞는데요. 1창부터 내가 저걸로 만들 수는 없지. 그냥 마지막에 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1창 계속 찾아가 보자. 여기 플러스 x 여기 마이너스 12x 더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11x 그러면은 2x를 다시 더해주면 맞겠네. 마지막 상수항 플러스 3 플러스 1이 필요합니다. 그럼 끝났어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서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 2x 더하기 1만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모도 똑같아. x제곱 4x 마이너스 1 플러스 3으로 만들어줍니다. 얘 0이죠? 3분의 그럼 이제 마지막에만 x 한번 딱 대입하면 돼. 2루트 5 마이너스 4 플러스 1 나누기 3 그럼 뭐야? 3분의 2루트 5 마이너스 1 아니 마이너스 3 요거겠는데 계산 맞나? 754번 3분의 2루트 요렇게 답이 됩니다. 됐죠? 나는 주로 요렇게 풀어갑니다. 분명히 너희들이 고3 되면은 나누어서 해야지 라는 부분 까먹을 가능성이 크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볼까? 오늘 유리함수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앞단원으로 돌아갑니다. 너희들 교재는 어디로 피면 되냐면 95페이지에 637번 쪽 637번 쪽 거기를 피거나 아니면 더 앞으로 가서 뭐 개념 쪽 펴놔도 돼요. 근데 개념 설명은 반드시 좀 써두세요. 책에서 설명한 거랑 내가 설명한 거랑 조금 다를 겁니다. 알았죠? 637번 쪽. 자, 그러면 이제 지우고 바로 넘어갑시다. 유리함수. 유리함수도 마찬가지. 이게 수학이라는 과목 있잖아. 이름이 진짜 단순하거든. 이름이 진짜 단순해요. 유리함수가 이름이 뭘까? 아니, 다항함수는 이름이 뭘까? 다항함수는. 그 의미 자체가 뭘까? 다항식으로 만든 함수. 너희들 수원을 했던 사람들 지수함수, 로그함수 나오지? 그럼 뭔데? 지수식으로 만든 함수, 로그식으로 만든 함수. 삼각함수는 삼각비로 만든 함수.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유리식으로 만든 함수.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유리함수는 그러면 뭐가 되는지 한번 보자. 자, 유리함수는 뭡니다? 아직 쓰지 말아봐. y는 유리식. 그러면 유리식의 정의는 뭔데? 다항식을 가지고 만드는 분수꼴의식. 이게 원래의 유리함수일 거야. 맞죠?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수학 하에서는 뭐 합니다? 이제부터 필기합니다. 이거 지우고. 뭐가 됩니다? 다항식분의 다항식이기는 한데 그 중에서 수학 하에서는 다항식 중에서도 1차식만 다룹니다. 분자도 마찬가지. 1차식으로 만듭니다. 2차식 안 올라갑니다. 물론 분자는 상수만 남을 수도 있기는 해. 상수항만. 됐지?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수학 하에서 배우는 1차식. 유리함수. 근데 원래는 2차분의 1차, 1차분의 2차 이런 것들도 다 유리함수라 부릅니다. 알았죠? 수학 하에서만 안 할 뿐이고 나중에 너희들이 여기 이과 사람들 중에 뭐 필기랑 뭐 누구였지? 누가 이과였지? 써놓지 않았네. 아무튼 이과 사람들이 나중에 배우는 누구?
미적분이라는 과목으로 가보면 거기서도 이제 유리함수라는 단어를 다시 표현을 하거든. 물론 유리함수를 새롭게 배우는 건 아니야. 아무튼 거기서는 유리함수를 원래 뭐라 부른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2차분의 1차, 1차분의 2차, 3차분의 2차 이런 것들 다 유리함수라고 부릅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나와요. 지금 수학 하에서만 오직 1차분의 1차만 다룰 뿐. 알았지? 자, 그러면 아무튼 계속 가보자. 이게 바로 유리함수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우리가 2차 함수를 처음 배웠던 중학교 2학년 시절로 돌아가봐. 2차 함수 제일 처음에 2차 함수가 뭐 2차식으로 만든 함수야. 2차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돼. 막 이런 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러 갈 때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해? x제곱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렇지. 맞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함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디?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 근데 그때 당시는 이거 처음 보는 거니까 x에 1 넣어보니까 1 나오네. x에 2 넣어보니까 뭐 나오네? 4 나오네. x에 3 넣어보니까 뭐 나오네? 9 나오네 하면서 점점 증가하는 정도가 급격해지는구나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거 뿅 그려본다 이런 식으로 했었다 그치? 자,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y는 x분의 1이라는 건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무슨 곡선? 반비례 곡선이라고 하면서 이미 배운 거거든. 그래서 곡선을 반내는 거야. 반비례 곡선. 그래서 너희들이 이 함수 x분의 1이라는 함수는 딱히 어떻게 그리는지 점을 쿵쿵쿵쿵 찍어보지 않고 바로 그래프 그리러 갑니다. 뭐예요? 이거죠. 그 다음에 x제곱을 그려주고 나면 그 다음에 뭐해? 실수배를 함으로써 이렇게 만들었지. 뭐 a가 1, 2, 3, 4 커져가 보기도 하고 a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 부호도 바꿔보기도 하고 그럼 실수배를 해야 돼. 그럼 얘도 뭐 해야 돼? 실수배를 해야 돼. 그게 어디 있어요? y는 x분의 k요. 근데 물론 k는 0이 아니야. 왜? 분제다 0을 곱해버리면 y는 0이라는 상수함수가 되면서 그냥 x축 나오고 끝나거든. 그건 유리함수의 특징이 아니잖아. 그래서 0이 아닌 뭔가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리러 가지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 k가 1, 2, 3에서부터 출발합니다. k가 1일 때 k가 1이면 그냥 x분의 1이니까 똑같겠다 그치? 그럼 k가 어디? 2로 가봐. 원래는 여기에 1 넣으면 1 나오고 그치? 1 넣으면 1 나오는 그런 형태의 반비례 곡선이었어. 근데 이제 루트 2가 들어왔어. y는 뭐가 됐어요? x분의 2가 됐어요. x에 1 넣어봐. 뭐 나와? 2. 어머? 2배가 되네. 모든 함수값들이 2배씩 뻥튀기가 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k가 3이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k가 양수면 결국 이런 쪽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k의 값에다가 뭐 해봅시다. 저요? 뭔 소리야? 뭔 저요야? 저요? 웬 저요? 내가 뭔 말 했을 때 저요라고 한 거지? 자, 뭐 일단 계속 갈게요. 그 다음에 k에다 뭐 해봅시다. 이과 사람? 아무튼 그래요.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 나옵니다. 2차, 3차라는 거 얘기. 2차분의 3차라는 것도 유리함수를 포함합니다. 아무튼 이쪽으로 그려집니다. 언제? k가 음수면 이거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갈 건데 그 전에 뭔가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뭐죠?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너희들이 미리 공부했던 사람들은 알 거야. 학교 시험에 무조건 100%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래프의 특징들 정리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 그래프의 특징들을 쭉 지금부터 정리를 해줄 거예요. 말 그대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거 꼭 반드시 당신들 기억하셔야 돼요. 총 몇 개가 있냐면 한 개당 두 줄씩 5개가 있습니다. 알았죠? 마지막 두 개는 한 줄씩 해도 되고 마지막 하나는 한 줄만 해도 되고 그닥 중요한 게 아니라서 요거는 일단 나는 좁혀놨어. 됐나요? 여기까지? 갑시다. 두 줄, 얘 혼자 한 줄. 갑시다. 자, 그래프가 처음 나오면 반드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특징.
정의역과 치역입니다. 정의역과 치역이에요. 정의역은 뭐 물론 문제 자체에서 한정 지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 식이 가질 수 있는 의미, 그 식의 특징에서부터 출발을 해보면 정의역은 결국 내가 넣을 수 있는 x값, 특별한 말이 없으면 모든 실수를 보통 정의역으로 갖잖아. 얘는 모든 실수를 다 가질 수 있나? 아니지. 뭐? 분모가 0일 수는 없거든. 그래서 정의역을 찾아보면 0 말고 다른 곳은 싹 다 넣을 수 있습니다. x에 1이 들어가든 100이 들어가든 2분의 1이 들어가든 3분의 1이 들어가든 마이너스 2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 오케이? 다 분수는 분수니까. 근데 0이 들어가면 0분의 나오는 순간 그 식은 틀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정의역은 0 말고 전부 다 모든 실수를 원소로 갖고요. 치역은요, y값. 자, 치역은 어떻게 찾아준다? 이 분수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이 분수가 가질 수 없는 값,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값, 누구? 0 가질 수 없지. 왜? 분자는 0이 아니랬는데 저 분수 값이 0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분자가 0밖에 없거든. 이해됐나요? 그래서 y라는 값은 절대로 0이라는 값이 될 수 없어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누구? 제일 중요한 놈 이름 뭘까? 기억나나 혹시?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요.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점근선입니다. 자, 다들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쉴 거니까 좀만 힘내자. 이거 특징 4가지만 정리하고 쉴게요. 알았죠? 좀만 힘냅시다. 자, 점근선입니다. 점근선. 점근선은 근데 의미 자체, 점근선이라는 의미부터 생각해봐.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나왔던 녀석. 점차, 근, 가까워지는 선입니다. 근데 가까워집니다. 아, 이걸 향해 다가가고 있구나. 근데 거기에 숨은 뜻. 그 값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라는 게 특징이다. 그렇지? 그러면 점근선은 결국 가질 수 없는 값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x가 가질 수 없는 값, y가 가질 수 없는 값. 각각 y축과 x축이다. 그렇지? 점차 가까워지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 계속 가까워지기만 합니다. 끝없이 갈수록. 이게 점근선. 제일 중요한 거 나왔다. 그렇지? 자, 점근선 꼭 기억을 하세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점근선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 정의역은 지금은 내가 먼저 찾아버렸고 공역도 먼저 치역도 먼저 찾아버렸지만 사실 점근선을 빨리 구할 수 있다면 정의역은 자동입니다. 왜? 0이다, 0이 아니다. 0이다, 0이 아니다. 뒤집어버리면 끝나. 정의역을.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성. 상하함수 배운 사람들은 대칭성 아주 중요한 거 막 설명했었지. 이 선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이 선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 자, 한 함수만 보는 거야. 대칭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서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둘 중에 하나만 봐. 하나만 봤을 때 이거 기준으로 접으면 일치하니? 파란색도 접으면 일치하게 되고 빨간색도 접으면 일치하게 됩니다. 이 선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파란색 둘이 접으면 일치하게 되고 빨간색 접으면 일치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선들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라는 선과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 직선들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알았죠? 기울기 45도짜리. 45도짜리. 그래서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들, 두 선에 대해서 선 대칭입니다. 이걸 선을,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요점. 이거 대칭이동 시켜주면 여기 위에 있어. 이 점 대칭이동 시켜주면 여기 있고, 이 점 대칭이동 해줘도 여기 있어. 즉 대칭이동 후에도 일치하는 곡선이 그려져. 모든 점들을 대칭해보면 반대편에 있는 곡선이랑 겹치거든. 그래서 뭐야? 원점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순서 바꿀게. 원점 그리고 y는 x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는 특징을 가져. 알았죠? 대칭성, 점근선이랑 같이 아주 중요한 점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점근선은 대칭성이랑 연결 지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지금은 굳이 짓지 않을 거예요. 네 번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거는 뭐냐면 방금 우리 그래프 그릴 때 내가 이미 설명했던 거야. K가 양수일 때랑 K가 음수일 때랑 구분하는 거. K가 양수면 1, 3, 4분면 방향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고 1, 3, 4분면 쪽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가 음수면 2, 4, 4분면 쪽으로 그리면 되는 거. 내가 지금 무슨 색으로 쓰고 있지?
흰색. 그래프 그리면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흰색으로 쓸 거고, 그리고 실제 너무 쉽잖아. 그래서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많이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자, 봐봐. 특징들 물어보는 거 지수, 로그, 삼각함수에서 많이 풀어봤었지만, 보기 1, 2, 3, 4, 5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막 이런 걸 찾으라고 하는데, 보기 딱 몇 개야? 5개. 그럼 이걸로 만들기 참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4번은 안 나옵니다. 다른 걸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난이도가 보통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나는 흰색으로 갑니다. 마지막 5번째도 마찬가지야. 실제로 잘 안 물어봐. 그냥 알고 가자. 그래프 그리기 좀 도움되고 다른 문제들 풀 때 도움되라고 필요한 경우에 절대값 K의 값이 클수록 멀어집니다. 누구에서부터 멀어져? K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점점 멀어지고 있어. 이쪽도 같이 멀어지고 있어. 어디서부터? 원점에서. 어디서부터? 점근선에서부터.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보통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라고 하거나 점근선에서 멀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 뭐 근데 그거는 너희들이 그림을 그릴 때 참고를 하는 거지 특징으로 물어보거나 하진 않아서 뭐 그닥. 여기 점근선 있지, 점근선. 그래서 여기도 보통 연결시킵니다 라고 해.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한지 알겠냐? 특징들 중에 특징들 5가지 다 중요해. 다 중요하고 특히 위에 3개는 반드시 시험에서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점근선. 왜? 점근선을 알면 정역지역, 점근선을 알면 대칭성 좀 이따 설명하러 갈 거고, 점근선을 알면 이것도 설명하러 갈 거야. 점근선을 알면 이거 설명하러 갈 거야. 뭔가 얘네들이 다 점근선과 관련 지어진다는 얘기야. 점근선을 구해야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알았죠? 점근선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점근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냥 점근선 안 나올 리가 없어요. 무조건 점근선 물어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쉬었다가 할 게 바로 뭐냐면 얘를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 최고차의 계수 부호를 바꿔본 이차함수 뭐 했어? 평이동해서 꼭지점 위치 이동하거든. 얘도 마찬가지예요. 쉬고 나서 해야 되는 식을 구해놓고 쉽시다. x축 y축을 평이동하면 x 대신에 x 빼기 m, y 대신에 y 빼기 n, 그 빼기 n, 마이너스 n이 넘어가서 플러스 n으로 바뀌어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k는 0이 아니죠. 자, 이게 정말 중요해지죠. 실제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특징 문제는 요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특징 5가지. 그거 정리하러 갈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지금 현재 시간이 27분입니다. 30분이라고 치고 45분에 시작할게요. 뭐 요거 방은 나갔다 와도 돼. 45분까지는 반드시 자리에 앉아 있으세요.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 끝나고 시작할 때 출첵 안 합니다. 알았죠? 바로 시작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시간 지켜서 와 있어야 돼. 알았지? 쉬었다 합시다. 2번째. 3번째지. 평행이동 후. 평행이동 후에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일단 말 그대로 평행이동을 하러 가는 거니까 필요 없는 거 좀 지우고. 평행이동을 하니까 말 그대로 이동될 거 아니야. 그림들이. 그치? 그림들이 이동됐어요. 빨간색이었든 파란색이었든 이동됐을 거야. 근데 걔네들이 이동하면서 누구도 같이 이동했겠어? 점근선이라는 초록색 선들도 같이 빨간색이 이동되면서 같이 이동됐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뭘 나타내게 되냐면 평행 이동된 정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게. 요렇게 한번 그려보자.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했잖아. 그러면 요거 Y는 0이었던 놈은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움직여봤자 Y는 0 그대로야. 근데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그대로 이동되는 만큼 움직였겠다. 그치? 그래서 뭘 나타내게 됩니다? Y는 N이라는 선을 만들게 돼. 그 다음에 X는 0이었던 이 Y축도 점근선이었는데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이번엔 가만히 있는데 좌우로 움직일 때는 이동된 만큼 그곳으로 이동됐겠네. 어디로? X는 M으로 이동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만약에 빨간색 곡선이었으면, 즉 K가 양수였으면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K가 음수였다면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겠다. 그렇지? 그럼 일단 첫 번째 뭐 해봤어?
평행이동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어. 근데 나중에는 결국 너희들이 뭘 찾아줘야 되냐면 평행이동 관계를 읽지 않고서도 지금 내가 표현한 점근선들이라던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 그거를 이제 좀 이따가 하러 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 평행이동을 해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특징들 5가지 한번 쭉 정리를 해보자. 정의역, 치역, 점근선, 대칭성, K, K에 대한 얘기. 똑같아요. 두 줄, 두 줄, 두 줄, 두 줄, 한 줄 이렇게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그래프를 처음 배우니까 누구를 하러 가봐야지? 정의역과 치역을 먼저 정리하러 가봐야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누구 하러 갈 거냐면 두 번째 점근선 하러 갈 겁니다. 뭐 이런 거 하러 갈 거야 이제 순서대로. 정의역부터 일단 하나하나 하고 가자. 정의역은 어떻게 됐어? 자, 어떻게 찾아주죠? 정의역, 치역? 이제는 바로 찾으러 가볼까? 누구? 점근선을 가지고. 점근선을 찾으면 그거 뒤집으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점근선이 먼저 나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풀 때는 x는 m, y는 n. 물론 평행이동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점근선을 찾으러 갈 거예요. 어찌됐건 찾았다. 그러면 그놈을 뒤집어주면 점근선이 되고요. 뒤집어주면 아니다 라고 바꿔버리면 치역이 됩니다. 정의역, 치역 찾기 엄청나게 쉽다, 그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역시 중요한 점근선을 하나 찾았으니까 누구 판단을 하러 가볼 거다? 대칭성을 판단을 하러 가볼 건데 있잖아. 좌표축은 가만히 있고 당연히 가만히 있고 지금 그래프만 이동이 된 거야. 그럼 걔네들이 이동되면서 누구도 같이 옮겨졌겠네. 대칭성을 나타냈던 직선들도 옮겨지지 않았을까? 뭐? 평행이동을 했을 거란 말이야. 자, 직선이 평행이동되면은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되는 건 누구죠? 기울기죠, 기울기. 기울기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지.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은 식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울기는 변화하는 거 아닌 거를 아니까 기울기를 찾아보면 1이었을 거고 얘는 기울기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1이었을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직선을 찾아갑니다. 어떤 거?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자, 근데 도대체 어떤 직선이야? 어떻게 기울기는 1인 거고 마이너스 1인 걸 아는데 어디로 얼마만큼 어떻게 이동됐을까? 결국 대칭성을 나타내던 원점이라는 점도 덩달아 같이 움직였었을 겁니다. 얘가 어디예요? 바로 m,n인데 자, m,n이라고 표현을 하지 마세요. 알았죠? 지금 나는 일단 쓸 거야. m,n이라고 기억을 하지 말고 뭐라고 기억을 하냐면 결국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알았죠? m,n이라는 점은 점근선들의 교점이야. 그렇게 연결을 시킬 겁니다. 누구랑? 점근선이랑. 알았니?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 직선은 결국 그 점을 지나는데 무슨 점을 지난다? 점근선에 잘 안 보이나? 점근선에 교점을 지나고 그리고 기울기가 플러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인 그런 직선들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는 특징이 나와요. 아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K가 양수일 때랑 K가 음수일 때야. 똑같이 그리면 되네. 얘는 1, 3, 4분면. 그리고 얘는 2, 4, 4분면. 근데 사실은 진짜 4분면은 아니지. 얘는 1, 3, 4분면을 지납니다. 2, 4, 4분면을 지납니다. 그게 맞기는 한데 얘는 실제 4분면들은 좌표 평면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야. 얘가 1, 4분면이고 여기가 2, 4분면이잖아. 근데 이거를 1, 4분면, 2, 4분면 읽으면 안 되지. 그래서 나는 뭐라고 부르냐면 1, 4분면, 3, 4분면 방향이라고 하고 2, 4분면, 4, 4분면 방향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가지고 만든? 점근선을 가지고 만든 가상의 좌표 평면, 좌표축들. 얘도 좌표축이지만 똑같이 생겼잖아, 얘도. 실제 좌표축은 아니고 그게 실제 1, 2, 3, 4, 4분면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방향성으로 봤을 때 1, 3, 4분면 방향, 2, 4, 4분면 방향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문제집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 또는 오른쪽 아래와 왼쪽 위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고 마지막 누구? 절대값 K. 절대값 K라는 녀석은 이제 그 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니? 라는 건데 멀어집니다. 멀어집니다. 뭐에서? 아까는 원점에서 멀어집니다도 맞았고 점근선에서도 멀어진다라는 게 맞지만 이제는 원점은 여기 가만히 있잖아. 그래서 그냥 누구에 대해서 점근선에서 멀어진다라고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점근선이라는 단어가 쓰인다라는 의미로 그냥 관련성이 있다 정도만 남겨두면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특징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점근선이 있습니다. 아셨나요? 그럼 이게 끝인가? 아니지. 여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아이고야. 잠깐만. 아이고야. 누구 하나 더 나가냐면 실제 우리가 만나는 유리함수는 지금 같은 식일까? 내가 허리를 숙여가지고 또 마이크 끊어졌을려나? 자,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누구는 유리함수는 지금같이 생겼을까? 아니죠. 결국 우리가 만나는 유리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최종 버전은 여기 왼쪽에 쓸게. 너희들은 오른쪽이나 밑에다 써. 나는 왼쪽으로 갈게. 결국 무슨 꼴? 1차 식분의 1차식 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고 잡아요. 그리고 나서 얘를 풀러 갈 건데 자 학교 교과서에서는 또는 문제집에서는 어떻게 푸세요 라고 나와 있냐면 얘는 반드시 풀이 방법 y는 x-n분의 k 더하기 n 꼴로 변형을 하세요 라고 풀고 있어요. 풀이 방법을 설명합니다. 어디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이라는 얘기는 서술형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실제로 너희들이 이렇게 푸나? 이렇게 풀고 있으면 하루 왼종일 풀어. 이렇게 실제로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그걸 어떻게 하는데? 형태 변형 안 해요. 그대로 풉니다. 그래서 나는 실전용 풀이를 좀 이따 알려줄 거야. 근데 그 실전용 풀이를 알려주기 전에 실제로 어떻게 바꿔가는지부터 설명을 해봐야지. 그래서 저 637번 문제 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637번입니다. 식 다시 한번 써보면 x-1분의 2x 플러스 1입니다. 자, 얘를 무슨 꼴? 이 꼴로 변형을 해야 돼. 이 꼴이 뭔데? 분자에 누구만 남도록? 상수만 남도록. 자, 상수만 남도록 하려면 1차 항을 없애야 됩니다. 뭐라 부르지 내가? 분자의 차수를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 분자의 차수 내리기 우리 유리식 처음 할 때 나중에 이거 유리함수에서 쓰는 말일 거야 막 이런 얘기들 했었고 오늘도 비슷한 거 했었어. 자, 분자의 차수를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줍니다. 분자를 분모의 배수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x-1이 몇 배? 최고 차의 개수 2배. 그리고 나면 상수항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니까 뭘 붙여줘야 돼? 플러스 3.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하트 공식으로 뜯어줘요. 그러면 뭐야? x-1분의 3 남아있고 얘는 플러스 2로 밖으로 빠져나갔네. 우와, 그러면 이제 뭐 하자? 점근선도 찾았고 뭐도 찾았고 뭐도 찾았고 하면서 풀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치역의 범위를 물어보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했던 치역의 범위는 특별하게 x의 범위를 한정짓지 않았을 때 특별한 말이 없을 때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정의역과 치역인데 실제로는 저런 식으로 치역의 범위나 정의역의 범위를 좁은 범위로 한정 지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런 식의 풀이에서는 문제에서는 정의역과 치역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결국 정의역과 치역은 쉬워.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돼. 알았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러 갈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가 보자.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건데 y 점근선을 찾아봐야지. x가 뭐예요? 1. 그리고 y는 뭐예요? 2.
아까 어떻게 찾았었지? 정근선. 요거 기억나나? 자, 요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 함수를 가지고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를 가지고 정근선을 처음에는 찾았지만 실제로는 뭐 평행 이동하지 않고 그냥 얘만 가지고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뭐야? 어떻게 찾는 건지 정근선에 대한 설명 지금 합니다. 얘 결국 정근선은 가질 수 없는 값을 의미하거든. 분모가 0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x는 m. 그 다음에 y는 뒤에 따로 떨어지는 상수항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 그럼 왜 얘가 정근선이냐? 분자가 0이 될 수 없는 분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거든. 그래서 이 분수 자체가, 이 식 자체가 0 더하기 n이라는 값은 가질 수가 없거든. 그래서 뭘 가질 수 없다? n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정근선은 얘를 읽어주는 겁니다. y는 2라고. 아셨나요? 그러면 정근선 찾았으니까 뭐 해줘야 돼?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뭐 해보자. x는 1, y는 2, 정근선 표현을 했어. 그 다음에 k 값이 어때? k가 3입니다. k가 3, k가 양수면 1, 3, 4 보면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돼. 이쪽과 이쪽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쪽 편에 뭘 포함하고 있어? 원점을 포함할 때는 반드시 원점보다 위로 지나가는지 원점보다 아래로 지나가는지를 좀 찾아주세요. x에 뭐 넣어봐? 0을 넣어봐. 마이너스 1분의 3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이네. 아, 0,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뭐 해줘? 지역의 범위를 팍 보고 정의역 찾아주면 돼. 자, 일단 단계적으로 하나씩 진행하자. 이제 뭐 할 줄 알아? 그래프 그릴 줄 알아. 그럼 뭐 합시다? 두 번째, 실전용으로 가봅시다. 가자. 실전용은 여기서 형태 변형 안 합니다. 사실 이거 식 딱 보자마자 사실 익숙하면 점근선 바로 찾을 수 있어. 점근선이 뭐가 되게? 보자마자 x는 1, y는 2 하고 바로 나와요. 그게 이거랑 똑같아. 자, 그거 설명합니다. 자, 실전용 그대로 푸는 풀이는 어떻게 되냐면 옆에 밑에다가 살짝 공식화 해놓을게.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를 진짜 형태 변형하는 거 한번 해보자. 공식화 해보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외우면 되니까 마지막에. 분모의 배수의 형태로 분자를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 몇 배야? a 없애고 c 배 해줘야지. 그러면 cx 만들어졌다 그랬지. 그럼 누구? 상수항만 맞추면 되겠네. d가 있었는데 없어졌어. 다시 만들어줘. 그리고 없던 a분의 bc가 생겼어. 다시 빼줘. 그러고 나서 형태 변형합니다. ax 플러스 b분의 분자에는 뭐 들어가요? 얘 들어갑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공식화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최종적인 버전만 외우세요. 그 다음 더하기 뭐예요? a분의 c.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유리함수의 점근선 어떻게 찾아? 방금 설명했지? 일단 분모가 0 되도록 하는 x 찾아주시면 됩니다. x는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두 번째, y는 뭐예요? a분의 c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봐? 실제 너희들은 어디만 봐? 여기만 봐봐. 외울 수 있겠어? x 어떻게 찾아? 점근선 어떻게 찾아? 분모가 0 되도록 하는 거 그대로 찾으면 돼. 분모는 안 바뀌어. 그래서 분모가 0 되도록 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a분의 c 어디냐? a분의 c 요 있네. 아, x의 개수 x의 개수들을 가지고 뭐 하러 갑니다? y는 a분의 c라는 점근선을 만듭니다. 아, 그럼 이거 보자마자 왜 나온지 알겠어? 자, 다시 한번 같이 해보자. 점근선을 찾아봐요. x는 뭐예요? 분모가 0 되도록 하는 x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x는 1입니다.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을 읽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점근선 y는 두 번째 뭐다? x의 개수에 b. 분모의 x, 개수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없다는 말은 1이고 분자의 x의 개수 2, 1분의 2. 그게 바로 점근선이 만들어집니다. 맞나요? y는 2예요. 요렇게 찾아가는 거야. 됐니? 풀르기 쉽다,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이석형치 요거 한번 대답을 해봐봐요. 자, 이석형식 요놈의 점근선을 뭐 x는 뭐 y는 뭐 라고 점근선 좀 보내주세요.
채팅창에다 써주세요. x는 뭐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럼 x는 1, y는 2 이렇게 보내던가. 3과 1이다. x는 3, y는 1 뭐 이렇게 해봐. 알았죠? 보내주세요. 알았죠? 이석형 씨가 보내주세요. 시간 조금만 주고 바로 답 얘기해보자. 답은 내가 좀 이따가 확인을 할게. 석형 씨 채팅에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갑시다. 점근선 어떻게 구한다? x는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찾는 거니까 x는 2.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2분의 4예요. 그래서 y는 2분의 4. 2. 이게 바로 이 함수의 점근선이 됩니다. 알았죠? 그렇지. 똑똑하고 석현이 잘하네. 그거야. 얼마나 쉽냐. 알았지? 자, 그렇게 점근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선생, 점근선은 찾았어. 근데 이거는 사실 아까는 K값 확인했잖아. K가 양수니까 1, 3, 4면 방향을 그린다고 확인을 했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해? 그걸 안 알려줬잖아. 안 구해도 됩니다. 자, 결국 여기서도 K를 안다 그래서 바로 그림 그렸냐? 원점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확인했잖아. 그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지난 점 확인을 해야 되니까 X값에다가 아무거나 넣어주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거 지운다. 실전용에서는 결국 뭐부터 찾아줍니다. 먼저 점근선을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 임의의 점. 임의의 점. 임의의 점. 아무런 x나 대입해서 지난 점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x에 아무거나 빡 대입을 해볼 거야. 근데 여기서 또 굳이 넣으면 안 되는데 1 넣는 사람도 있다. 넣어서 이상한데? 이러고 있다. 점근선 값을 넣으면 당연히 안 되지. 그치? x에 뭐 넣어봐. 일반적으로는 보통 0 넣습니다. 0 넣어봐. 마이너스 1분의 1. 0 넣으니까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지나네. 빰. 그러면 그래프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아셨죠? 그래서 이제 실전용 풀이로 바로 당신들도 들어갔으면 합니다. 아셨나요? 이게 훨씬 빠르고요. 모든 선생들이 다 이렇게 풀어줘. 몰라. 좀 서술형을 중심으로 해서 좀 기본 풀이를 중요시 하시는 쌤들이 있나? 실제로. 그런 쌤들은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긴 하겠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지. 일단 결국 학교 시험은 그 시간과의 싸움인데 시간을 못 지켜. 그런 식으로 풀다 보면. 알았죠? 그런 식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자, 계속 갈게요. 그래서 뭐 하자? 요 녀석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 풀자. 아이고 오래 걸렸다 그치? 자,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서 그래서 일부러 요거 좀 오래오래 해봤습니다. 자, 갑시다. 누구? 점근선 찾으러 가자. 무슨 소리야? 정의역 찾으러 가자. 치역의 범위가 주어졌어요. 어느 범위로? 2보다 크고. 자, 지금 여기 얘가 얼마였지? 점근선 x는 1이었고 얘가 얼마였지? 2였지. y 값이 2보다 크대. 우리는 2보다 위쪽 범위만 볼 거야. 이것만 본다는 얘기다, 그렇지? 어디까지 해서 끊을 거야? 5에서 끊을 겁니다. 응? 요렇게 정의역이 나온다는 얘기네? 치역이. 그러면 정의역은 얘랑 대응하는데 만들어지는 정의역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끝까지 계속 갑니다. 정의역은 5가 나오도록 하는 x값을 찾아주고 그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바로 정의역이 되겠네. 5가 나오도록 하는 x값 찾아주세요. 원래는 양변에 x만을 곱해서 막 찾아야겠지. 나는 그냥 바로 구할게. 해보면 얼마? 2 나옵니다. 2. 그래서 답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에요. 알았죠?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정의역이나 지역이나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유형 싹 한번 풀어볼 겁니다. 지금 시간 자체가 대략 우리가 8시까지니까 한 50분 남았다, 그치? 남은 시간 동안에는 유리함수 문제만 주고 장창 풀 거예요. 근데 유리함수 문제를 푸는 동안에 뭐 해본다? 새로운 유형이 한 2개에서 3개 정도 추가가 됩니다. 무슨 소리지 방금? 새로운 유형 자체가 새롭게 배워야 되는 유형 자체가 한 2개, 3개가 등장합니다. 한 3개, 4개 정도 등장하겠다. 그것들 말고는 설명할 거 없고 계속 문제만 풀 거예요. 자, 일단 어디로 가시냐면 642번으로 갑니다. 자, 642번 빠른 속도로 한번 풀어주세요. 기기
가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 다른 함수들, 여러 가지 함수들 하면서도 뭐 자주 하던 얘기기는 한데, 뭐야, 이거. 몇 콤마 몇을 지나고, 라는 건 있잖아. 보통, 마지막에 미지수 하나 남았을 때, 그 미지수 값을 찾기 위해서 대입하는 값입니다. 즉,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반드시 처음에 확인해야 되는 뭔가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유리함수는 바로 점근선이에요. 점근선을 줬네. 그럼 뭐 해버릴 수 있다? x 플러스 1분의 2x까지 만들 수 있겠니? 자, 뭐? x가 마이너스 1이면 분모가 0이 된다. 분모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x 플러스 1. 그 다음에 y는 2라고 합니다. 그러면 x항들이 분모 문제에 있는 x라는 1차 항들이 개수의 b 몇 분의 몇? 1분의 2가 돼야지. 그래서 여기 2. 그러면 뒤에는요? 플러스 b.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오세요. 자,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필요한 내용들만 쇽쇽 가지고 와서 뭐 해주세요? 바로 식을 당신들이 만드는 거야. 문제에 주어져 있는 미지수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a는 일단 뭐가 됐고 2가 됐고 c는 뭐가 됐네? 1이 됐네. b만 찾으러 가자. 자, b는 미지수 하나 남았다. 그렇지? 그럼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납니다? 2,1을 지납니다. 그냥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몇 콤마 몇? 1,2. 이렇게 됩니다. 분모가 3, 분자도 3이어야겠네. b는 얼마? 마이너스 1. 여기다 바로 가자. 둘이 뭐 하래? 제곱해서 더하래. 얼마? 6이 답이겠다. 그쵸? 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간다? 618번으로 넘어가 볼 건데, 자, 618번 가보면 뭐예요? 대칭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들아, 대칭성. 너희들 기억나? 결국 이 함수가 y축과 만난 점의 좌표가 1이고 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똑같이 처음에 뭘 준 거야? y축과 만나는 점. y축이 뭐야? x는 0이거든. x에 0 넣으면 y는 1이지롱. y 절편을 준 거니까 그냥 한 점의 좌표를 준 겁니다. 얘는 뭐? 마지막에 미지수 하나 남았을 때 사용하는 미지수라 내용이라 그랬지. 조건이라 그랬지. 그거부터 보는 게 아니라 누구? 대칭성을 나타내는 점. 얘들아, 대칭성을 나타내는 점은 반드시 무슨 점? 점근선들의 교점입니다. 그러면 뭐야? 점근선 자체가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거네.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거네. 뭐야? 그럼 점근선을 줬으니까 미지수 ABC 찾아봐. 무슨 문제랑 똑같아? 방금 내가 설명했던 문제랑 똑같잖아. 642번이랑. 그치? 그래서 뭐 하러 갑니다? 너희들이 식을 바로 세우러 가세요. 점근선 갑시다. 그러면 함수 자체가 어떻게 생긴다는 거야? 분모는 누굴 가지고 있으세요?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으세요. 근데 주어져 있는 조건 보긴 봐야지. 이상한 거 붙었다. 그치? 앞에 2. 그럼 걔는 2배 하는 데 써.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게 점근선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x항들의 개수의 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분모에 2 있으니까 분자에는 뭐? 마이너스만 있으면 되겠네. 그럼 이제 마지막 미지수 뭐 하나 남았습니다? 플러스 2b 하나 남았습니다. 그럼 그 2b를 찾기 위해서 몇 콤마 몇을 대입해주세요? 0,1을 대입해주세요. 대입하러 가자. 1은 0 넣었습니다. 2분의 0 넣었습니다. 2b. 약분 해주고 나면 b는 뭐가 나오네? 1이요. 끝났어요. b는 1. a는 아까 얼마였지?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1. c는 얼마였지? 전개해보면 2. 다 더합니다. 답은 얼마예요? 2. 왜 안 나와?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훌륭히 쉬운 문제다. 그죠?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할만한가 자네들?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유리함수도 어려운 거 있어. 조심할 거 있지. 당연히 있지. 근데 그건 아직 시작 안 했어. 저 뒤에 있어요. 유형 20, 한 중후반 때? 가야 있습니다. 패스할게요. 다음. 어디로 돌아가자. 유형 19번으로 갑니다. 지나는 4분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도 했었고 2차함수에서도 했었어. 야, 지나는 4분면 찾아주세요. 얘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지나냐 안 지나냐? 야, 지나는 4분면 찾기 이제 잘 기억해라. 결국 뭐 하면 돼? 그래프 그리세요. 그래프 그리면 이게 1사분면 지나는지 2사분면 지나는지 눈으로 보고 답을 할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지나는 4분면 구해주세요. 뭐 하세요? 그래프 그리란 얘기예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누구? 참거짓 문제, 진입 판단형 문제에서도 이거 자주 나옵니다. 아까 내가 요거 네 번째 거 어느 사분면 방향으로 그려지는 거 이거 실제 참거짓 문제에서 잘 안 나오고 다른 걸로 대체된다 그랬지. 그게 대체되는 제일 많은 게 저거예요. 지나는 사분면 찾기. 알았죠? 그래프 그리시면 끝납니다. 그럼 그래프 그리러 가자. 뭐부터 찾아야지? 점근선부터 찾아야지. 점근선 뭐예요? 첫 번째,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두 번째, y는 x항의 개수의 b. x 앞에, 분모의 x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1분의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게 바로 점근선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 표현을 하고, 마이너스 2 표현을 하고, 얘가 x는 마이너스 2, 얘가 y는 마이너스 2.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점근선 찾았다면은 k값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로 가야지? x의 임의로 하나 대입해야지. 점근선에 있는 마이너스 2 말고 아무거나 대입해봐. x에 뭐 넣으면 돼? 0 넣으면 되겠다, 그치? 0 넣어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 0,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납니다. 그러면 이 사분면 기준으로 저 점 지나는 방법은 오직 이 방향밖에 없네. 그럼 그래프 끝났어. 지난 사분면을 여기서 눈으로 보고 대답을 해보자. 원점보다 100%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 확인했다, 그치? 1사분면 절대로 지날 수 없습니다. 답은 1사분면이에요. 보이나? 두 번째, 2사분면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기퉁이지만 지나고 있습니다. 3사분면 얘가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조그만 거 이것도 2사분면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3사분면 4사분면 얘 지나고 있네요. 그래서 2, 3, 4, 4분면은 지나는데 1사분면만 안 지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됐죠? 역시 다음 옆에 유형 2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조금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잘만 따라와봐라. 알았지? 집중만 잘하고 651번으로 갑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도록 하는 그런 ABC를 찾아보세요. 우리 역시 자꾸 지수함수, 로그함수 얘기를 하는데 그 수원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라서 그래. 필기도 뭐 작년에 했었고 겨울에 했었고 그래서 말을 하는 건데 새로운 함수 배우면 있잖아. 처음에 특징들 막 물어봐. 객관식으로 뭐 1, 2, 3, 4, 5번 참고진 문제 찾는 거에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방금 이제 지난 사업면 물어본 것처럼 그냥 한 유형, 한 문제에서 통째로 그냥 그 성질 하나만 물어볼 수도 있기는 해. 우리는 이제 내신용 기초 문제집이니까. 그걸 실컷 물어보고 나면, 성질을 물어보고 나면 거꾸로 이제 여태까지는 너희가 식을 보고 그래프 찾아봤지? 그 그래프를 보면서 성질 읽어봤지? 그럼 이제 거꾸로 하자. 그래프 줄게. 식 구해봐. 한번. 그 문제입니다. 근데 똑같아. 결국 연결 짓는 고리에는 누가 있다? 성질들이 있어. 그래프를 보면서 중요한 성질들만 찾아가세요. 누구? 제일 중요한 성질. 제일 중요한 성질. 유리함수는 뭐다? 점근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x는 마이너스 1을 뭘로 가지려면, 점근선으로 가지려면 분모가 어떻게 생겼어야 되겠네? x 플러스 2라고 생겼어야 되겠네. 됐죠? 그리고 분자는 어떻게 됩니다? y는 1입니다. x항의 개수의 b, 분모에는 x와 분자에는 x의 개수의 b 뭐예요? 1분의 1. 그럼 누구 하나 남았어? b 하나 남았어. 그럼 b지수 b 하나 남았을 때 보통 뭐 나온다 그랬지? 뭐 나온다 그랬지? 지난 점 하나. 어디 있네? 요 있네. 0,2 대입하면은 나와요. 같이 계산합시다. 2는 0 넣었어. 2분의 b. b는 얼마예요? 4. 끝났네. 됐지?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면 식을 써야 된다면 이렇게 쓰면 되고 지금은 ABC 찾는 거니까 A는 1, B는 4, C는 2. 다시 A는 1, B는 4, C는 2. 곱하세요. 답은 얼마? 8. 훌륭하게 쉬운 겁니다. 알았죠? 자, 지금 내가 일부러 좀 뒤에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너희들한테 좀 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여기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좀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빨리빨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다음 장 넘어가 보세요. 654번입니다. 자, 드디어 나왔다, 그치? 뭐 나와? 기억 1, 2, 3, 4, 5번 혹은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짓 문제. 자, 654번, 657번 두 개 풀어보세요. 657번은 최대 최소입니다. 최대 최소는 근데 내가 수학산에서 그렇게 울부짖었잖아. 지수함수에서도 로그함수에서도 울부짖었잖아. 뭘? 최대 최소 구하자, 뭐 하자? 그래프 그리자. 기억나요? 결국 657번 최대 최소도
그래프 그리면 답 나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읽어주면 돼요.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654번입니다. 유리함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성질들 찾아보래. 자, 정의역이라던가 대칭성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뭐 해주세요? 정근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니 뭐 그걸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정근선 찾아야지. 4번 지나는 4보면 그래프 그려주시면 됩니다. 5번 요것 때문에 풀어보려고 한 거야. 아직 설명 안 했어요 내가. 그리고 마지막 3번은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 그럼 만약에 너희들이 1, 2, 3, 4번 찾아봤을 때 누가 봐도 틀린 게 예를 들어서 2번에 있어. 그럼 2번을 답으로 고르면 되니까 이거는 일부러 내가 설명 안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설명할 겁니다. 자, 가자. 설명 중 옳지 않아. 뭐 하자? 일단 정근선 찾고 그래프가 필요하면 찾으면서 가보자. 그 다음 정근선부터 그러면 시작해야지. x는 뭐예요? 마 2. y는 뭐예요? 마 3.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겠죠? 정근선 갑니다. 마이너스 2가 아닌 거. 오케이, 잘했어. 참이야. 두 번째, 대칭성. 그 점들, 정근선의 교점들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오케이, 맞아요. 참이에요. 두 번째, x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이면 x절편을 의미한다, 그치? 누굴 넣어봐야 돼, x축과 만나려면? y가 0이다, 그치? y에다 0을 넣어보자. y에 0 넣었어. 그때 0이 나오도록 하는 x값은 결국 분자가 0이면 된다, 그치? x는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5. 뭐야? 마이너스 3분의 5, 콤마 0. 맞잖아? 참이에요. 4번. 지나는 4보면 그래프 그려봐야지. 좌표축 그려놓은 다음에 정근선 찾아갑시다.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3. 그걸 기준으로 그림을 그릴 겁니다. x에 아무거나 넣어보자. x에 뭐 넣어볼까? 뭐 0 넣든가 내가 하는 것처럼 0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는 마이너스 3보다 살짝 큰 거다, 그치? 그래서 뭐야? 뿅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방금 지나는 점 하나 찾아놨잖아. 굳이 또 넣고 있으면 바보지. 뭐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3분의 5래매.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오른쪽에서 만난다는 얘기잖아. 그 점 지나도록 하는 방법 뭐예요?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겠네. 그치? 그렇게 찾아야 되고, 어찌됐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지난 4보면 찾아봐. 1, 4보면 지나요 안 지나요? 안 지나! 2, 4보면 지나고 3, 4보면 지나고. 이 3을 왜 어디다 그리냐 지금. 2, 4보면 지나고 3, 4보면 지나고 4, 4보면 지나요. 2, 3, 4네. 얘가 틀렸네. 답은 4번. 그럼 이제 어디로 가자? 5번 확인을 하러 갈 건데, 자 5번 문제를 풀러 갈 거예요. 뭐야? 흐흐유우. 와씨. 흐흐유유. 딱 그게 다야. 자 5번 평이동에 대한 얘기인데 어디로 다시 돌아갔다 오냐면 639번입니다. 별표 치세요. 639번. 자 639번 평이동에 의하여 겹치는 것 찾기. 얘들아, 여태까지 너희들 봐봐.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야? 그냥 있는 그대로 풀자였지. 변하지 마. K 부호는 필요 없어. 찾지 마. 그대로 가. 이거였지. 실제로 근데 K의 역할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원의 뭐야? 평행이동에 겹친다 안 겹친다 찾을 때 누구 확인하니? 반드시 원의 반지름. 원의 크기가 바뀌면 평행이동 후에 절대로 겹치지 않지. 두 번째, 이차함수 최고차의 개수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이게 벌어지는 순간, 오므라드는 순간 절대로 안 겹치게 돼. 아무리 축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동해서. 그치? 그 다음에 아까 직선 기울기 변하지 않습니다. 평행이동만 가지고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냐? 지수함수, 로그함수 및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런 것처럼 누구도 있습니다. 유리함수에서도 평행이동 후에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K예요. 알았어? K의 용도 딱 하나, 반드시 K를 찾아야 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평행 이동 후에 겹쳐지는 함수 찾을 때 그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K. 지금 현재 K 얼마? 자, 그때 조심할 거
x 앞에 개수는 뭐예요? 반드시 1로 맞췄을 때의 k예요. 그래서 쟤는 분모에 있는 5x, 분모에 있는 5x가 어차피 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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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x 나오니까 사실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어떤 문제는 분모에 2x, 어떤 거는 3x, 어떤 거는 7x, 어떤 건 5x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K놈은 겹친다 안 겹친다를 찾으라는 문제가 혹시나 있을 수도 있잖아. 그때를 대비해서 그냥 분모는 항상 x의 개수를 뭘로 맞춰주세요? 5로 맞춰주세요. 아 뭐래? 1로 맞춰주세요. 그래서 얘는 분모 문자를 뭘로 나눕니다? 5로 나눕니다. 5로 나눠주면 x분의 뭐야? 5분의 1이다 그렇지. 이게 바로 k값입니다. 자, k값. 그래서 내가 k값 할 때 있을 거야. 유리함수에서 평이동부 겹치려면 절대로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 누구야? k값이다 그치? 그때 말하는 k는 요 분자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기억합시다. 분모 분자 뭘로 나눠? 5로 나눠봐. 분모는 뭐야? x-1분의 분자 5분의 1. 오케이. 분자 5분의 1인 거 확인. 평이동부 겹칩니다. 두 번째 니은 분모 분자 뭘로 나눠봐? 5로 나눠봐. x분의 2x 플러스 5분의 1. 그리고 나서 뭐 해주세요? 이거 분자 차수 내려야지. 그리고 뭐 찾아야 돼? k값 찾으러 가야 되잖아. 맞죠? k값 찾기 위해서 뭐 하자? 분자의 차수 내리기 시작합니다. 분모 요거 뜯어주면은 x분의 얼마? 5분의 1에다가 더하기 얼마? 2. 얘도 k값 5분의 1이네. 겹칩니다. 세 번째 디귿. 얘도 마찬가지. 분모 문제를 뭘로 나눠봐? 5로 나눠봐. 또는 이 상태에서 일단 차수부터 내려봐. 분모에 분수 나오면 사실 차수 내리기 귀찮잖아. 분모에 배수 형태로 2배입니다. 그럼 상수항 맞아? 안 맞아. 마이너스 7. 그럼 뭐예요 얘는? 5x 더하기 5분의 마이너스 7. 벌써 슬슬 냄새가 나나? 뭐야? 분모 문제 5로 나눠봐.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5분의 7. 우와, 부호도 부호지만 문제가 뭐야? 부호도 부호지만 일단 5분의 7 크기 자체가 안 맞다 그치? 디귿 땡. 땡. 그 다음에 리을. 분모 문제를 뭐 해주세요? 일단 아까 한 것처럼 뭐 분자를 분모의 배수 형태를 만든다 이렇게 해도 되고. 오케이? 계속 갈게요 그럼. 5-5x 분자도 5-5x의 몇 배? 5분의 1배. 그럼 플러스 x 맞춰줬고 상수 1 원래는 마이너스 2 3 더 빼야 되네. 그럼 이제 뭐 해줍니다. 5-5분의 5x 분의 마이너스 3 붙어있고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 플러스 5분의 1. 그 다음에 분모 문제를 뭘로 나눠봐? 마이너스 5로 나눠봐.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5분의 3입니다. 표현이 너무 겹쳐요 안 겹쳐요? 얘도 안 겹쳐. 내가 맞게 계산한 거 맞지? 얘도 안 겹쳐. 맞지?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일 거예요. 아닌데 내가 지금 5번 계산 잘못한 것 같아. 그래 어쩐지 이거 기억 니은 리을이 나와야 되는데 네가 잘못됐냐. 일단 요거 계산도 일단 이상하긴 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야 이거 왜 마이너스 5분의 1 되냐? 이거 마이너스다 그치? 여기서 잘못됐네. 그러면 마이너스를 하나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분자 정리 다시 하자. 요렇게 분자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5분의 1배. 그럼 5분의 1 맞다 그치? 리을은 참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가끔가다 이런 문제가 있어. 평이동과 대칭이동까지 포함을 해. 대칭이동은 근데 뭐만 역할을 합니다? 부호 바꾸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최고 차이 개수 아니지 k값 맞추기 맞추는데 거기서 k가 부호만 쏙 바뀌어 있더라도 뭘 합니다? 원래 거랑 일치합니다. 알았죠? 부호 바뀌는 거 정도까지는 허용합니다. 뭐 대칭이동이 들어가면. 근데 평이동만 가지고는 부호조차 바뀌면 안 되고. 알았죠?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풀었던 654번이었나? 그거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 654번 넘어가도 되겠죠? k값 반드시 찾으러 가세요 이거야. 654번 x분의 1을 평이동한 것이다. 평이동하면 겹치냐? 이거 물어보는 거다 그치? 지금 k값에 현재 뭐 들어가 있어? 654번은 1 들어가 있다 그죠? 요거 그러면 쟤는 k값이 만약에 1이면 참일 거고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하는 다른 값이면 거짓이 되겠지. 갑시다. 뭐 해주세요? 분모의 배수의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몇 배? 마이너스 3배. 상수항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 필요하네요.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 오케이. K값 찾아봐. 둘 다 1, 1. 오케이. 이동한 거 맞습니다. 참이에요. 그래서 아까 답이 4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되나요? 찾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어이구, 힘들다. 657번. 최대 치수 찾기. 자, 최대 치수 찾기는 그래프 그려주세요. 야, 근데 정확하게 그릴 필요까지는 없다. 좌표축 정도는 사실 없어도 돼. 근데 유리함수는 정근선도 있고 막 피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좌표평면을 같이 그릴 수밖에 없는 상태겠지, 보통. 그쵸? K값을 우리가 안 찾으려니까. K값을 찾으면. 사실 이렇게만 해서 최대 치수 찾으면 끝나는데, 뭐 그게 하나가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겠네. 일단 나는 갑니다. 정근선 무조건 찾을 거예요. x는 1, y는 2. x는 1 표현하자. y는 2 표현하자. x에 뭐 넣자? 0 넣어봐.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0,1 지난다, 그치? 0,1은 요거 있어요. 요렇게 지나가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때? 정의역에 보면 한정지었지, 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2분의 1까지만. 자, 마이너스 2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어디 있어? 플러스 2분의 1 어디 있어요? 여기 있을 거야. 나는 일단 값을 대충 알고 있어서 그냥 가는데, 뭐 아무데나 그어도 돼. 어차피 y값 찾는 거, 어디에서 나온지를 찾는 거, 그게 중요한 거니까. 뿅.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요? 마이너스 2에서 나와요.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요? 2분의 1을 넣었을 때 나와요. 각각 넣어보도록 합시다.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 x에 뭐 넣자? 마이너스에 2를 넣어보자. 마이너스 1 넣어봤어? 얼마 나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 3분의 5가 나옵니다. 최대값. 두 번째, 최소값. x에 뭐 넣어? 2분의 1 넣어봐. 분자 때문에 어차피 0 나와. 그래서 둘이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 답은 얼마? 3분의 5가 답이에요. 됐죠?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제일 중요한 거, 합성은 안 한다. 합성은 안 할 거고 제일 중요한 거 딱 두 개 남았어요. 요것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한 거야, 사실. 누구 남았냐면 마지막 유형 23번 위치관계, 다음 유형 25번 6번 역함수. 요거 하러 갑시다. 자, 아유 힘들었다, 그치? 조금 빠르게 왔는데 할만한가, 자네들? 요것만 너희들이 잘 이해하면은 오늘 마칠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대답 한번 해보자. 아까는 내가 누구한테 물었지? 석현이한테 물었나? 이번에는 원재한테 한번 물어보자. 원재야, 유리함수와 직선에 대해서 위치 관계를 물어봅니다. 위치 관계를 물어봅니다. 위치 관계는 결국 뭘 물어보는 거야? 누구를 구하세요야? 를 대답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내가 수학상에서 계속 강조하던 놈이거든. 2차 함수에서도 했었고 도형에서도 했었고 다 했었어. 내가 벌써 너희들한테 4번이나 물어봤어. 수학상을 하는 동안에만. 그래서 물어봅니다. 위치관계를 묻는다. 그렇지, 똑똑하구만. 원지 잘 대답했어요. 뭐?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한 번 더. 민규야, 한 번 더 대답해봐. 민규, 너가 대답해봐. 교점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뭐 해야 돼? 교점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뭘 하러 가셔야 돼요? 뭘 구해야 돼? 쓰고 있을게요, 잠깐. 결국 지금 원재가 대답한 거 다들 잘 봤지? 위치 관계를 묻는 것은 결국 무엇을 물어보는 겁니다?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교점의 개수를 구하러 가고 싶으면 뭘 해야 돼? 자, 민규의 대답을 한번 보러 가보자. 아직 대답 안 했네? 약간 딜레이가 있나 봐요. 자, 위치 관계를 묻는다. 나머지들도 다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봐. 교점의 개수를 물어본다.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건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다. 교점의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뭘 해야 돼? 손민규 안 듣고 있지 너? 모르겠어요, 야? 그래. 여기서 머릿속에 지금 모르겠어요 하니까 또 힘 빠지네. 판별식이 떠오르는 사람 있지? 판별식. 판별식이 떠오르는 사람들은 깬다, 진짜. 머가리 깬다, 머가리. 판별식 좀 제발 하지마. 판별식은 아니야. 판별식이 아니라
그치? 혹시나 있을까봐 하는 거야. 위치 관계는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고 교점을 구하세면은 민규야 열리 이 말을 내가 도대체 몇 번을 해야 되니? 응? 이차함수와 직선이 만난 것도 이차함수와 x축이 만난 것도 직선과 원이 만난 것도 원과 원이 만난 것도 직선과 직선이 만난 것도 전부 다 연립했잖아 우리. 그치? 물론 도형의 방정식은 도형으로 푸는 방법이 있었지. 뭐 예를 들어 직선과 원이면 D와 R 비교하라 그랬지. 사실 판매식 쓰지 말라 그랬었거든. 근데 기본적인 방법으로 연립을 물어볼 수 있다. 서술형이 나오면 알아두세요 했잖아. 그치? 아? 이놈들아. 이놈아. 아 맞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너희들의 태도. 아 맞다 하는 거는 몰랐던 거다. 이제 다시 외워야겠다 해야 돼. 아 들었었는데 왜 까먹었을까 이 병신 하면서. 알았지? 자 연립하세요. 그럼 연립을 하러 가보자. x 더하기 1분의 x 마이너스 2 kx 더하기 1 만나는 점이 하나입니다. 교점의 개수가 하나니까 연립을 하면 방정식 방정식을 얻으면 일단 풀어봐야지. 판별식 아니다. 풀어보자. 와 전개해보자. kx의 제곱에 우변으로 넘어갑니다. kx x 넘어오니까 kx만 남아요. 상수항 1 넘어오니까 플러스 3 는요 몇 차 방정식 만들어졌어? 2차 방정식이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으니까 판별식 D 뭐예요? 한 점에서 만나세요. 는요 따라서 K는 뭐 아니면 뭐 0 아니면 10인데 답은 12. 왜?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거야. 자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662번 풀어보세요. 똑똑하구만. 662번 풀이 시작해보자. 자 작다가 나온다 그렇지. 보자. 일단 먼저 우리 앞 단원에서 배웠던 함수라는 단어에서 배웠던 함수의 그래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요렇게 표현된 집합 자체가 순서쌍들을 원소로 갖지. 어떤 순서쌍?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얘들아 너희들이 민규가 아까 헷갈려 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마. 지금 평내도 이거 설명을 다시 했거든. 아니 도대체 이 함수와 함수의 위치 관계는 왜 연립인지 한번 생각해봐. 한번 생각해봐. 이리 와봐. 이리 봐봐. 이거 봐봐. 아니,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마찬가지야. 직선과 직선의 뭐야 이거?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위치 관계래. 위치 관계는 왜 연립일까? 이게 함수를 생각하면 두 개의 1차 함수지. 1차 함수 1차 함수야. 1차 함수니까 교점을 찾으러 갑니다. 그럼 교점을 찾으러 가는 건데 교점을 찾기 위해서 연립을 한다? 왜? 함수라는 이름 말고 방정식을 가보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직선이라는 거는 도형적인 의미고 그래서 수상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을 주로 풀었고 대부분의 단어에서는 함수로 주로 풀지. 지금 이제 방정식으로 초점 맞춰보자. 얘는 무슨 방정식이야? 미지수 xy 두 개 있는 부정 방정식이야. 얘도 부정 방정식이야. 두 개의 부정 방정식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헤들은 무수히 많이 있겠지. 부정 방정식이니까. 그치? 그럼 졸라게 많이 있는 그 해들을 눈에 보이게 표현해봐. 그게 그래프가 되는 거고 만나는 거는 공통의 해를 찾으러 가는 거야. 공통근 찾으러 가는 거야. 공통인 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연립하러 가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상식으로. 이제 앞으로 위치와 교점의 개수를 물어본다. 뭐 하자? 연립하자. 이거 안 나면 안 돼.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너무 수학을 제대로 이제 공부하려는 그런 때 이제 하는 거지. 아무튼 함수야. 얘도 함수고. 알았죠? 함수와 함수의 교집합. 교집합도 원소를 가질 거야. 아니 뭐래? 좌표들을 가질 거야. 교점이 없지 않다. 교점이 없는 것은 아니야. 교점이 하나가 되든 교점이 두 개가 되든 교점이 100개가 되든 교점이 무조건 존재하세요. 교점을 가져보자.
그럼 뭐 하러 가면 돼? x분의 3x 마이너스 1 ax 더하기 3 뭐 하자? 양변에 x 곱하자. 사라져요. 자, 그럼 여기서 뭐해? 1창이 없지만 판별식 써봐. 1창이 있을 때 보통 판별 쓰잖아. 그런 것처럼 판별 써보자 한번. 1창의 개수 0이니까 0 마이너스 4a 얘가 뭐? 교점이 없지는 않다 그랬으면 교점이 하나 있는 것도 있는 거고 두 개 있는 것도 있는 거잖아. 남은 거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거나 같대. a는 0보다 작거나 같대. 자, 이게 나오는데 왜 아니야? 아까 필기가 말한 대로 왜 a가 0이라는 빠져야 정답이냐? 실제 답은 a가 0보다 작다야. 왜 그럴까? 왜? 이거를 너무 방정식적인 의미로만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하필이면 최고 차이 계수에 a가 있으니까 판별식 썰면 2가 아니어야 돼. a가 0이 아니어야 돼. 그럼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빼주고 a가 0일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 a가 0이면 1은 0이니까 성립 안 해. 그래서 1은 생략할 거야. 0은 생략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다면 필기도 잘 했어. 근데 원래는 그렇게 푼 게 아니에요. 나중에 1차에는 상수항에 a가 있었고 그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면 그때는 답이 아니야? 아니 그때도 답이 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유량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반드시 뭐 해주세요? 뭔가 추가 작업을 하나 해주세요. 연립 후 판별식 맞습니다. 연립하면 2차 방정식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판별식이 맞습니다. 그걸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뭐? 저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을까? 근데 그 항상 점근선을 지날 때 이런 점을 지날 때 이거 쓰지 마. 그러면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하세요. 이게 이제 원래 풀이야. 그래서 안전하게 가고 싶으면 이러지 마. 그러지 말고 유량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 해주세요? 반드시 그래프 그리세요. 그리고 그래프를 가지고 범위를 유출해 놓는 거야. 그때 접하는 경우들이 있으면 판별식으로 가세요. 그거 말고는 판별식 쓰지 마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뭐 하러 갑니다? 일단 그림 그리러 갑니다. 얘가 지금 미에서 A가 졌잖아. 항상 지나는 점이 뭐야? X에 0을 넣으면 3을 지나고 0,3이거든. 그 0,3이 뭔지 한번 확인해보자. 정근선 찾아봐. X는 0이야. 정근선 찾아봐. Y는 3이야. 0,3 지나 하필이면 항상 지나는 점이 정근선이 교점 지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만 가지고 판별식만 가지고 풀면 잘못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알았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 갈게요. x는 0, 그래프 그리세요. y는 3, 그래프 그리세요. 자, 그러면 뭐 해줘? 요거 x에다 아무거나 넣어봐야지. 이번에는 0 넣으면 안 되지. x에 뭐 넣자? 1 넣어봐. 1분의 3 빼기 1, 1분의 2 1,2를 지납니다. 맞죠? 뭐 요런 데 지난다 치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봐. 여기도 그래프를 그려. 이렇게 그려졌어요. 맞죠? 자, 그리고 나서 뭐 해줘? 항상 지나는 점 몇? 0,3. 그 점을 기준으로 뭐 해주세요?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자, 그래프 그려봐. 그래프를 그려서 뭐 하도록? 안 만나지는 않도록 찾아봐. 기울기는 음의 무한대에서부터 출발시키지. 음의 무한대로 갑니다. 요겁니다. 기울기 뭐 해주세요? 변화시키세요. 짠. 조금만 넘어가는 순간 여기서 만나지. 여기도 만날 거야. 무조건 만납니다. 음수 쪽에서는 무조건 만나 계속 만나다가 정근선에 딱 되는 순간 정근선은 당연히 안 만나는 선 0일 때는 안 만나요. 눈으로 확인했잖아. 그리고 양수화되면 계속 안 만나요. 끝. A는 음수일 때 그래프 그리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답이 나옵니다. 만나려면. 알았죠? 그래서 그래프로 접근을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이상한 점이 찍혀 있어가지고 요 점을 항상 지는데 뺑글뺑글 돌다 보면 만나는 걸 찾을 때 와 이런 거 찾아야 될 때 있어. 그럼 그때 뭐 접하잖아. 접할 때 그때만 판별식이 0입니다 해서 찾아주세요. 알았죠? 그게 안전한 풀입니다. 유리함수. 조심하지. 알았지?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마지막 누구? 유리함수의 역함수. 자 일찍 끝난 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다 필기야. 그러면은 너 때문에 수투는 조금 늦게 시작할게요. 요번 주까지는 수투 계속 하니까. 다른 애들은 끝났는데 잠깐 어제 종강했는데 유리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어떤 유리함수? 자 y는 ax 더하기 b 분의 더하기 cx 더하기 d 이 녀석의 역함수 구하러 갈 거야. 자 역함수 구하는 순서 알고 있죠? 자 밑에다가 쭉 하나씩 써가보자. 역함수를 구하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됩니다? x는의 형태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x가 두 개나 있잖아 선생. 그럼 x를 뭐 해야지? 한 곳에서 만나게 해줘야지. 양면 일단 분모꼴 없애야 분수꼴 없애야 된다 그치? 양면은 ax 더하기 b를 곱할게요. 그 다음에 한 대 모읍니다. 그러면 ay-cx 는 마이너스 by 더하기 d가 됐어요. x만 남길 수 있네요. 양면을 뭐? ay-c분의 마이너스 by 더하기 d로 나누자. 자 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해줘? 마지막에 x와 y의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y는 ax-c분의 마이너스 bx 더하기 d. 만드는 법 자체가 어때? 귀찮아. 근데 내가 지난번에 했던 말 기억나냐? 역함수를 구하기 쉬운 함수 3년 동안 3년을 배우면서 역함수 구하기 쉬운 함수는 오직 하나입니다. 누구? 유리함수. 어려운데 선생? 이렇게 안 할 거란 얘기지. 만들만 가놓고 나서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할 거란 말이지. 뭐? 처음과 끝 시작하는 함수와 역함수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갑시다. 둘이 외운 걸 생각이 생긴 걸 잘 봐. 누가 어떻게 됐어? 내가 동그라미를 친 B와 C. B 올라갔고 C 내려왔어. AX 플러스 D, AX 플러스 D. 그대로네. 얘들만 바꿉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씌운다.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외우세요. 그냥 외우면 됩니다. 분모 AX 그대로 분자 플러스 D 그대로 그리고 나서요 X까지는 일단 그대로 그리고 나서요 여기는 B 여기는 C 둘이 자리를 바꿉니다. 그리고 부호도 바꿔줘요. 그게 역함수입니다. 자 어떻게 외워? 자 날 봐라. 운전석에 앉아 계시는 아버지들 생각해봐. 또는 어머니들 생각해봐.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시는 분 잘 생각해봐. 안전벨트 어디서 매? 왼쪽 위에 여기서 안전벨트를 뽑아서 오른쪽 아래 센터 콘솔 옆에 있는 여기다 꽂습니다. 맞죠? 여기서 뽑아서 여기로 꽂습니다. 운전석에서 운전하시는 분의 안전벨트 방향으로 외워주세요. 나중에 분명히 헷갈려. 그거 안 해놓으면 이거 바꿨던 거 이거 바꿨던 거 하씨 바꿨던 크로스를 바꿨던 건 기억나는데 하씨 뭘 바꿨더라 했다가 이거 빵 해가지고 틀려요. 알았죠? 갑시다. 몇 번을 갑니다? 668번을 갑니다. F와 F 분별수가 똑같아. 만약에 이게 유리함수가 아니라 다른 함수였다면 저걸 가지고 성질을 갈 거야. 근데 유리함수는 역함수 구하는 게 쉽거든. 그냥 역함수 구해버리고 말아요. fx 주어져 있네. F 인버스 구하자. 아니 뭐야 이거 프라임이잖아. F 인버스 구하자. 뭐예요? 2x 그대로 두세요. 뒤에 상수 없지? 없는 거 그냥 일단 그대로 있다고 치세요. x까지는 그대로 두세요. 누구누구 자리 바꾸세요? a와 3의 자리를 바꾸세요. 그리고 부호를 바꿔주세요. 끝! 근데 둘이 뭐 하대? 똑같대. a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가 3이면 됩니다. a는 얼마? 마이너스 3 답은 1번. 끝. 이게 유리함수야. 역함수. 졸라게 쉬운 거다 그죠? 하나 더 갑니다. 672번이에요.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유리함수였다. 역함수 다른 함수였다. 그럼 이렇게 안 풀 거야. 일단 봐봐.
일단은 f와 f 인버스 만나면 사라지는 거는 똑같아. 유리함수도. 계산을 적게 하는 건 당연히 좋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뭐예요? f 인버스의 5를 구하래. 만약에 이게 유리함수가 다른 함수였다면, 유리함수가 아니라 다른 함수였다면 f 인버스의 5를 구하세요. 그러면 뭐 해야 돼? f에 뭐가 들어가야 5가 나오니 그거를 찾으러 가겠지. 근데 유리함수 봐봐. 분수식이야. 이거 계산 오래 걸려. 그래서 그렇게 안 갑니다. f 인버스의 5를 구하세요. 그럼 f 인버스를 그냥 구해버릴 거예요. 다른 함수들이랑 좀 다르다. 알았지? 그럼 이 f 인버스를 구하러 가자. x 그대로, 마이너스 3 그대로, x 그대로. 누구? 여기 있는 마이너스 3과 2만 자리를 바꾼 거예요. 2는 내려와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올라가서 플러스 3. 여기다가 5를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f 인버스의 5는 얼마다? 3분의 12. 답은 4예요. 끝. 유리함수만 유일하게 3년 동안 뭐 합니다? 배우는 모든 함수들 중에 역함수 구하는 게 쉬워서 역함수를 진짜 구하는 함수입니다. 알았죠? 무리함수 아니야. 이차함수도 아니고 1차함수조차 아니야. 근데 유리함수만 유일하게도 역함수를 구해줍니다. 아셨죠? 오케이?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숙제는 요거 유리함수 단원 남아있는 유형들 674번까지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수고들 많았어요. 지금 뒷타임이 좀 늦어져서 빨리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좀 종료하고 바로 너희들한테 숙제 공지 카톡을 할 테니까 뭐 질문할 거 있거나 한 것들은 카톡을 해주세요.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